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근하고 들어와서 지금 잠을 안 자고 계속 그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좀 막 되게 졸리운 상황이라서요. 꾸벅꾸벅 졸다가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횡설수설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잔고는 1007만원이고요. 다시 1000만원을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13만원이고요. 일단 10월달에는 어쨌거나 플러스로 좀 수익을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시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가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참 난감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계속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돼 가지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2% 정도 갭으로 떨어졌다가 이걸 플러스 2%로 밀어 올려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방적으로 가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금요일날 다시 또 3%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그 전날 2% 하락했다가 올라간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거의 그 앞에 있는 저점까지 그냥 내려와 버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이 그림이 나온 게. 그러니까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악재를 반영하고 들어 올렸는데 그 다음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했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또 있답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가 봐요. 했는데 여기서 5.1%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전번달에 4.7%였는데, 그러니까 1년 기대, 1년 동안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 뭐 이런 쪽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급반등했을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8.2인가 나왔는데 이게 거의 고점일 것이다.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악재가 반영됐다 이렇게 하고 끌어올렸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높게 나오니까 이게 끝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뒤로 밀렸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끝까지 안 내려오고 한 3% 정도에서 멈췄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이 전날 걸로 보면은 이제 상방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이게 다시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난감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은 미국 선물 지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요. 다행히 미국 선물 지수가 괜찮았습니다. 장중에 거의 뭐 0.8 뭐 이 정도 나스닥 선물이 한 1% 정도 내외로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가 잘 나오면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라서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오를 것 같으면 지난밤에 많이 빠졌더라도 오늘 밤에 많이 오를 것 같으면 따라 올라갑니다. 악재가 어느 정도 덮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한 1% 정도 상승해버리는 바람에 금요일날 미증시가 3%나 빠졌지만 이걸 국내 증시가 들어 올렸습니다. 이 대단한 오늘 참 흐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하락해가지고 갭으로 떨어졌는데 미국 선물지수 상승하니까 이걸 계속 밀어 올려가지고 플러스 0.55%로 많이는 아니지만 들어 올렸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 쪽으로 계속 방향을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리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일단은 상승하는 쪽으로 선물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한다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위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가가 높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우려감으로 해서 빠진 이 부분은 시장에 좀 반영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는 얘기죠. 괜찮다. 그러나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정확히 봤는데 그런 느낌으로 그냥 미국은 금리 올려도 끄떡 없는데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눈치 좀 보인다. 이런 뉘앙스가 살짝 깔리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미국이 자기들 괜찮다고 이제 국제유가하고 뭐 곡물 가격 높으니까 미국은 그 석유도 가지고 있고 천연가스, 석유, 뭐 곡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하자원으로 해갖고 미국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제가 탄탄하겠죠. 이게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도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데 전쟁도 안 하고 있는 미국이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자원 가지고 있기는 비슷할 겁니다. 미국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 실적 좀 줄어든다고 해서 영향을 별로 안 받을 것 같아요. 미국 전체는 돈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석유 팔고 뭐 곡물 수출해가지고 버는 돈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막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이런 우방국이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영국 같은 나라가 위태위태한데 이걸 그냥 내 괜찮다고 미국 괜찮다고 그냥 올려버리면 거기에 대한 이후에 원망을 엄청나게 들 거라는 거죠. 너그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 분노를 느끼겠죠. 그래서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미국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연준의 긴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연준 긴축 때문에 밑으로 더 빼기에는 이제 너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남았는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건 지금 진행형인데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방향이 나온 건 아니지만 주말 동안 나온 뉴스에 보면 러시아가 일단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거기 뭐죠 뻘밭으로 변하는 거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저지가 날씨 추워지고 비 오고 막 이러면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땅이 푹푹 꺼져가지고 이제 전차가 못 지나가죠. 그 토양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평야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투가 소강 상태가 된다고 보는데요. 서로 간에 이제 탱크로 밀고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보병으로 가거나 포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쪽으로 일부 병력이 벨라루스로 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처음 전쟁이 일어날 때 러시아에서 키우 공격할 때 벨라루스 쪽에 훈련한다고 러시아군이 갔다가 그 병력이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벨라루스 쪽이 우크라이나의 바로 위에 북쪽에 있는데 거기서 수도 키우까지가 아주 가까운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남쪽하고 동쪽의 동부 지역의 이 전투가 소강 상태이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물자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좀 판을 바꾸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벨라루스 쪽으로 러시아군이 올라가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남쪽하고 동쪽의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병력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저 위에 뒤통수 쪽이죠. 뒤쪽에 이제 벨라루스 쪽으로 해서 만약에 수도 키우를 노리게 된다면 그 방어를 또 해야 될 겁니다. 러시아가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원래부터 키우는 공격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좀 머리를 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반드시 꼭 공격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그쪽에서 벨라루스 군하고 러시아군이 연합해가지고 뭔가 훈련을 막 하고 있으면 갑자기 확 밀고 들어오면 수도가 뺏겨버리면 전쟁이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동부나 남부 쪽에 이 밀어붙이던 우크라이나가 잠시 좀 병력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진정되는 의미보다는 좀 더 확전되는 느낌으로 뭐 그렇게 확산해갖고 막 싸울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벨라루스 쪽에 러시아군이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언제든지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그러니까 압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인 것 같고요. 여차하면 다시 한 번 더 밀어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 벨라루스가 키이우 쪽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또 나토 쪽에서도 가만히 있기가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전쟁이 새로운 국면이 되겠죠. 폴란드 쪽 이제 특히나 폴란드 같은 나라가 벨라루스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서로 참전하고 하다 보면 엄청난 확전이 될 수 있는 거기다가 나토가 개입하면 전술핵을 쏘겠다는 것까지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어떤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주말 동안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요.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와 연합 훈련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 지금 전투가 동부하고 남부에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북쪽에 거기에 병력이 갈 여유가 없을 건데요. 거기에 굳이 갔다는 얘기는 그 병력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 양상이 좀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격화됐다가 협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격화돼서 전쟁해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더 양쪽이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가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이대로 가면은 서로가 다 피해를 본다는 그런 게 확실한 인지가 됐을 경우에 협상하자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전쟁 관련주인 한일단조 제가 금요일날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한일단조에 조금 치중해서 오늘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 부분. 그러니까 협상 뭐 이렇게 해갖고 전쟁이 진정되는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건설 장비라든가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전쟁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강해질 수 있는 이런 쪽의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오늘 뉴스 좀 주의 깊게 지켜봤던 부분이고요. 이건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맨 먼저 공격할 때 훈련한다 그러고 병력이 갔다가 안 들어오고 그냥 공격해버렸죠. 키이우로 공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훈련이라 그러고 갔는데 벨라루스 군하고 합쳐가지고 그냥 밀고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되게 급해진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쟁에 확산될 우려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는 대충 이런 종목들입니다. 한일단조와 빅텍은 원조 전쟁 관련주고, 뭐 한컴 라이프케어 요거는 방독면 관련한 종목, 그 다음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금 관심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있었던 뉴스요. 카카오 불통됐었죠. 저는 뭐 카카오톡 별로 안 쓰다 보니까 뭐 별 그게 없었는데 카카오를 뭐 생계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금융거래라든가 뭐 택시 부를 때도 요즘 카카오 택시 부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애가 발생함으로 해갖고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불편함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오늘 데이터 관련하는 종목들이 대거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그냥 상한가 바로 꽂혔고요. 뭐 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이제 카카오가 왠지 잘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김범수 회장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해갖고 문책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보강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부분에 어떤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안 되면 정 안 되면 뭐 카카오 하나만 못 믿겠으니까 새로 하나 만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관련주들이 되고 움직였는데요. 매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바로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 다른 거는 뭐 따라 들어가려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카카오가 장애가 좀 생겼다고 해서 카카오 안 쓰고 딴 걸로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지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이번에도 배터리 보관해놨는 카카오 쪽의 문제가 아니고 빌딩 건물 자체에
그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전기를 내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위에 있던 사무실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거기서 이제 얼떨결에 그냥 자기들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같은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일단 유사시에 백업 해놓은 곳으로 해서 가동시킬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구성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카카오 그 가입자가 빠져나가고 뭐 다른 서비스가 생기고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카카오가 더 뭐 네이버도 물론 같이 조금 차이가 짧긴 했지만 그 겪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대비를 해서 좀 더 그 강력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았어요. 자, 그 다음 또 나왔던 뉴스가 그 미중 갈등 고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그 재집권 하는 게 가시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 나와서 하는 게 뭐 대만을 꼭 합병하겠다, 무력으로 침공하겠다 이 얘기했었고, 그 다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느낌상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로 이제 시진핑이 되고 나면 확정되고 나면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반도체 만드는 재료인 히토류를 공급 안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압박을 하지 않을까 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움직였습니다. 근데 히토류 관련주는 지난번에는 동국 RS가 대장으로 갔는데요. 금요일날 시간에 거래에서는 티플렉스가 강했습니다. 이건 아마 니켈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그 금요일날 방송하고 나서 좋은 종목이라든가 의견 있으면 댓글 붙여달라 했는데 구독자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히토류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것 같다. 그러면서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동국 RNS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밑에.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보니까 이거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한일단조하고 이글벳하고 태경BK하고 그 다음에 그 화장품 관련주인 그거 뭐죠? 클래시스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댓글 딱 보는 순간에 이거 그때 이제 그 미국 선물 지수도 시간에서 약간 내려왔었습니다. 내상승하고 있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우량주보다는 테마주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댓글 보는 순간에 번뜩 생각이 들어가지고 히토리 관련주를 사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그 클래시스 팔아버리고 동국 RNS를 잡았습니다. 이 둘 중에 그분이 해주신 게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댓글에 동국 RNS 두 종목을 적어두셨는데 그 전에 동국 RNS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얘가 대장이겠지 생각하고 당연히 얘를 잡았는데요. 오늘 뜬금없이 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오늘 일단 제가 여기서 수익이 좀 났습니다. 동국 RNS를 100만원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일단조하고 동국 RNS, 이글벳, 태경BK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댓글 주신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좋은 거 있으면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매매할 때 시간 내서 매매하든지 아니면 내일 매매하든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중 간의 갈등으로 해서 오늘 히토리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이 부분은 아직 끝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까지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우리도 히토리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 했고 공급 안 하겠다 소리까지는 아직 안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태클을 거니까 중국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일단 저는 동국 RNS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100만원씩 가지고 넘어왔는데 위에 올라갔을 때 일부 한 50만원 이익 실현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아갖고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또 오늘 특징적이었던 뉴스가요. 이거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 오늘 약간 악재가 발생해 버렸는데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원래는 한 11월쯤에 방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방한이 무산됐습니다. 방한하려고 했는데 그 방한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뉴스상으로 보니까 지금 그 사우디가 그 저거 했죠. 감산 발표를 해버렸죠. 석유 감산 해갖고 미국이 석유를 정산해라고 막 부탁을 했는데 감산시켜버렸죠. 미국한테 이제 약간 밉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조금 약간 그 결이 우리 이제 미국 쪽 편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사우디가 너가 내 말 안 들었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도 또 미국 편에서 붙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우디 쪽으로 붙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삐걱거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한 11월쯤에 방한할 계획이다까지 했었는데 방한이 무산된 걸로 발표가 났고요. 그다음 이제 붙여서 나온 게 뭐냐면 11월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에서 그 G20 정상회담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나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밑에 또 뭐라고 붙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하고는 정상회담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삐졌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미국이 안 하는데 우리가 또 그거 갖고 그 왕세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기도 조금 뻘쭘한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 네옴시티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던 현대건설은 원조 건설회사니까 얘도 충격받았고 얘는 옳은 것도 없는데 충격받아서 빠졌고요. 한미글로벌하고 유신하고 히림 이 종목들이 오늘 조금 충격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적인 뉴스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매매한 거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졸려갖고 정신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일단 그 클래시스는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금요일날 시간에 거래해서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요 동국 RNS를 그 시간에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오늘 그 수익을 좀 올려줬었습니다. 요거도 저 분봉으로 보시면 3분봉인데요. 쫙 올리다가 밀렸죠. 그래서 요거를 그 아침에 100만원 가지고 있는 데서 올라갈 때 동국 RNS를 제가 5,060원 이게 이제 그 요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5,000원 밑에 있을 때는 가격이 5원 단위로 이 효과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4,900 뭐 15원, 20원, 25원, 30원 이렇게 가는데 5,000원 넘어가면 10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이 만원도 마찬가지죠. 만원 넘어가 버리면 100원씩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전하고 50원씩 올라가 버리죠.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그 엄청나게 수익률 변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이건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이건 생각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00원 밑에 있을 때 잡았는 종목이 5,000원을 넘어가면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서는 5원씩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10원씩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두 배로 빠르게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챙기고 싶다면 올랐을 때 좀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길래 5,060원에 일단 그 일반 팔았고요. 이 5,000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수익률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버뜩 좀 팔았고 그 다음에 좀 더 팔았는데 5,080원에 또 한번 팔았고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일단 바로 팝니다. 그래서 절반 팔고 50만원만 남겨놨는데 이게 다시 내려오길래 여기서 다시 또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요거 올라갈 때 여기서 수익률이 나가지고 오늘 그 13만원 난 부분에 거의 한 10만원 정도가 저것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위에서 잘 팔아가지고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일단조도 오늘 조금 올랐거든요. 많이는 아니었지만 한일단조 3.2% 정도 올랐습니다. 요건 제가 왜 그 한일단조를 잡았냐면 빅텍은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피하 식별 장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많이 생산하면 아군 미사일로 아군 비행기를 격추시켜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하 식별 장치를 이거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피하 식별 장치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아군 장비에 비행기나 뭐 이런 미사일이 있는데 다 장치를 달아놓으면 아군끼리 서로 이렇게 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그 아군하고 적군 아군을 구분하는 뭐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장비 쪽이 빅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은 큰 수익성 물론 이제 대장이니까 얘가 강하긴 한데. 이쪽보다는 한일단조는 저거 있죠. 왜 미사일 같은 거 천궁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만들 때 거기 그
단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샘물 녹아가지고 껍데기 만드는 거. 그래서 미사일 껍데기 이런 거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수출 많이 하면 폴란드에도 지금 천궁 수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K2 전자 이러면 그 K9 자주포 이런 거 수출하면 그 포탄도 같이 가잖아요. 이제 포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 만들 때 이 회사가 유용하다 이런 의미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물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격도 저렴하고 빅텍보다는요. 그래서 제대로 만약 그 무기 수출이 된다면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그냥 얘를 잡았습니다. 빅텍은 뭐 다들 아는 거라서 금년에 좀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남들 다 아는 거 이거 들어가는 것보다는 혼자 그냥 좀 외롭더라도 그래서 이제 한일 단조를 잡았는데요. 다행히 오늘 그 빅텍은 약간 밀렸는데 한일 단조가 올라가가지고 금요일 날은 그 한일 단조 잡은 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잡았는데다가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100만 원 갖고 있다고 100만 원 더 잡았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러고 지금 그 이건 이제 그 북한의 도발 부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좀 격화됐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이 잘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언제 어디서 빵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꿈에서 뭐 핵전쟁이 일어나는 꿈도 막 꾸고 이렇습니다. 지금 요즘 제가. 그래서 되게 불안합니다. 느낌상.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종목 가지고 있어도 그 만약 갑자기 뭐 팡 해갖고 국지전 일어났을 때 증시가 폭락할 때 이 종목이 이제 해지가 되겠죠. 거꾸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전쟁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전쟁 관련주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일단조 가지고 있다가 100만 원 더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이글벳하고 태경비키인데요. 이글벳은 저리독감 돼지열병 쪽으로 해서 뉴스 나올까봐 잡았는데 아무 뉴스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그 저리독감 관련한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정도는 야생 뭐 철새 이건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양계장에 닭이 걸리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돼지열병 걸리거나 이렇게 효과가 있지. 야생 조류의 분변 이거는 그 지난번에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저류독감이 그때 어떤 분이 네이버 게시판에 그 다 기록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생 분변 그 저류독감 그 양성 나온 거 그게 32건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내려왔어요. 거꾸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 분변이 이거 가지고는 안 먹힙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양계장 몇 군데 그냥 뭐 대량으로 걸리고 이런 쪽에 그렇게 하라는 뜻이 그 했으면 안 하겠다 뜻이 아니고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돼지열병이면 좀 먹힐 것 같은데 돼지열병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팔았습니다. 손절해 버렸고요. 뭐 얼마 내려오지도 그 본전에 거의 팔아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태경비케인데요.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좋아하는 종목인데 여기서 이 10% 정도 확 빠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금요일날 약간 들어올렸고 오늘도 다행히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석탄 요런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커스 이래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이러면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이렇게 했을 때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실적도 좋고 하니까 그런 의미로 일단 얘도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경비케 200, 한일단조 200, 그 다음 동구가렌에서 100만원 이 정도로 갖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그 미증시가 비록 빠지긴 했지만 금요일날 코스닥 지수를 주로 매수했던 매수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입니다. 외국인이 1800억 정도 매수했던 걸로 기억하고 기관이 1400억 정도였는데요. 오늘 그 기관은 한 51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좀 줄이긴 했지만 외국인이 여전히 17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때는 약간의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위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더 사버리기 때문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개인들은 올라가면 따라서 또 매수가 들어오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고요. 반대로 개인들이 막 매수가 있을 때는 호재가 나와도 잘 못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면 눌러버리면 손절해버리기 때문에 그 힘겹게 잘 못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느낌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을 금요일날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미증시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는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데 또 많이 가지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만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졸려가지고 좀 횡설수설했는데요.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일단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냥 방향 돌렸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악재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렇더라도 주식은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요. 악재가 가장 악재가 많다고 생각하는, 뭐 꼭 증시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주가는 먼저 방향을 돌린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는 이 부분이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또 지하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내려간다면 손절하고 또 그 다음 바닥을 노려봐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이 정도면 코스닥 기준으로 일봉으로 보면 적어도 이 정도 돌렸으면 약간 바닥 느낌은 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방향 돌렸다는 생각을 하고 나면 벌써 이만큼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발목 정도, 무릎 정도에서 산다는 의미로 가볍게 지금 사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제 위쪽을 보고 좀 만약 올라간다면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올려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혹시 좋은 의견, 좋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